유동호 양혜정과 복지효과를 만드는 사람들. 네, 안녕하세요, 혜정 네. 선생님. 오늘은 좀 안녕하지 못해요. 왜요? 아니 뭐 방송 컨셉이랑 맞지 않은 얘기라서 좀 그래요? 하기는 그런데. 아, 그래요? 네. 우리 컨셉이 네. 제가 네. 이건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인데 제가 그 재산소득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재산소득. 그래서 남북 경협주를 샀는데 네네. 그게 확 꺼져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다. 네 오늘 그 조금 약간 확 내려갔다가 약간 올라갔어요. 그 기자단이 파견되면서. 그래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5월 23일입니다. 네. 자, 오늘가 주식 풀었나요? 잠깐만. 양혜정의 톡 해가지고 요 테마 좀 잡아라. 아니 밑도 끝도 없어요. 저는 그냥 네. 그 주소 들은 거. 네네. 그래서 망해요. 네네. 그래가지고 컨셉이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전 무슨 얘기 하실까 약간 긴장. 그래도 제가 그 약간 재산소득에 대한 그 굉장히 재산소득의 격차가 엄청 벌어지고 있죠. 임금소득보다 그 부에. 그래서 조금 사실은 어떤 약간의 불편함은 있어서 그 수익의 10%를 이제 기부를 하고 있는데 일부 주식을 팔아가지고 10%가 돼서 너무 섣부르게 기부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또. 뭐 그런데 아픈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기부할 때는 저랑 상담. 알겠습니다. 내가 왜 나랑 상담할 이유가 없잖아,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네. 건강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재산 증식에 관심이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부모님이 연세가 들고 다 질병이 다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70이 가까워지시니까 그런 이제 건강 문제 또 제가 그 의료인이지 않습니까? 면허증만 있지만. 그래서요? 그럼요. 주식인 아니었어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그 장애인 건강권법이 그 새로 생겼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별로 진전된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취약하신 분들 건강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건강권이 점점 이제 확대되고는 있는데 논의는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사실 별로 없고 최근에 또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이제 집단적인 어떤 반발 혹은 뭐 이의 제기 그 집단 행동으로 좀 보여주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집단이 이제 의료 집단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의사 집단이에요. 그렇죠. 간호사들은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네요. 네네. 뭐 물리치료사 다 의료를 하면 포괄적이니까 네네. 사람들이 좀 중요하다. 이 건강권에 관련된 특히 이제 문재인 케어라고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네. 이제 문재인 케어라는 단어가 따라왔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건지. 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연대에서 뭐 내만복, 세바사 이렇게 활동했던 부분이 건강보험 하나로 네. 또 100만 원 상한제, 어린이 병원비 네네. 이거 지금 활동을 또 하고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또 그 건강 부분 또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 네. 저희가 생각이 들어서. 네, 쉽게 모실 수 없는 분을 네. 가끔씩 제가 저 사무국장님의 섭외력에 보면 저분이 그러니까 과거에 가끔 섭외하시는데 진짜 네. 가끔 섭외하시잖아요. 네네. 몇 달에 한 번. 네네. 근데 굉장히 네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저분이 과거에 많이 싸돌아다녔다 이런 거죠. 결론은 한 곳에 진득하니 생활을 못했다는 거지. 아무튼 좋은 거야 우리 프로한테. 네. 네, 그 김준현 건강세상 네트워크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목소리 좋아, 목소리 좋아. 웬일이니? 이 방송 끝났어. 이제 다 접어야 돼. 네. 특별하게 뭐가 이렇게 친분 관계가 없으시거나 이렇게 뭐 말씀을 던질 거리가 없으시면 목소리 좋다는 말로 항상 시작을 하시거든요. 여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목소리가 좋아서. 아니 근데 진짜 별 이렇게 안 좋다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그런 말씀은 안 하시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방금 저희가 나눴던 게 이제 문재인 케어, 예, 건강권, 건강세상 네트워크니까 당연히 건강해야 예, 하고요. 맞습니다. 네. 건강한 세상을 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일단 들어가기 전에 건강세상 네트워크로 좀 소개해 주실 게 있나요? 예. 저희는 이제 2003년도에 처음 발족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5년 됐죠. 예. 근데 그때 이제 저희 단체 만들었을 때 이제 건강권 또는 이제 건강보험 쪽에서 이제 운동하는 이제 선배님들이 있었는데 네. 건강보험 통합운동 주로 했었죠. 맞아요. 그쪽에 계신 분이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민단체가 만들어졌던 계기가 됐던 게
백혈병 환자들이 네. 약값이 비싸다고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시위를 했어요. 맞아요. 그때 저는 그 시위 현장을 경험하고 저도 이제 거기 동참을 했는데 그 전에 다른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일반 시민의 관점, 환자의 관점에서 건강보험제도를 보고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거는 고쳐야겠구나. 약값이 왜 이렇게 비싸지?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시민단체를 구성해 보자. 근데 그 이전에는 사실은 이제 보건의료가 너무 전문적이다 보니까 이제 뭐 인도주의 실천행사 협의회라든지 또 양심적인 의료인들 그런 이제 직능 중심으로 또 운동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단체는 조금 달랐어요. 의료인이 한 명도 없는 환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 통합 운동을 했던 사람들, 뭐 저 같은 사람들 뭐 이렇게 모여서 이제 시민단체를 만들었죠. 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네.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이제 정부기관에 있었어요.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이제 아. 연구원으로 있다가 그 시위를 봤죠. 그래서 저분들이 왜 백혈병 환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지? 근데 저 아는 선배가 그분도 이제 연구원이었는데 한번 환우에 한번 가보자. 가서 보니까 그 약값을 결정하는 구조가 너무나 비합리적인 거였던 거였어요. 그러면 내가 뭐 이제 심평 그런 데서 연구해서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자. 이제 그렇게 몇 명이 의기투합해서 이제 만든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처음부터 설립에 그 관여하셨고 그렇죠. 만들어 오신 제가 것들. 이제 저랑 이제 몇 네네. 명이 이제 처음에 이제 설립할 때, 그때 초창기 멤버였죠. 심평원에 그러니까 그 신기한데.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그 안에 있으면서 막 네. 밖에서 네. 막 니들 제대로 못한다고 막 이렇게 욕 먹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했어요. 역시 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그때는 제가 좀 젊었죠. 지금 하라고 좀 어렵죠. 눈빛 흔들렸어 지금. 대표님 지금. 젊은 혈기에 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네. 확실히 이 건강 세상 네트워크 네. 약칭으로 제가 알기로는 건세. 건세넷. 건세네. 하는데 이 그 건강 세상 네트워크가 그 명칭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개개인 시민 또는 이제 그다음에 환자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어떤 선언을 했냐면 그 출범할 때 건강보험주의는 우리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이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를 뭐 지금도 그런데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전문가, 정부 관료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내는 사람은 이제 일반 국민이고 또 환자인데 의견을 개진한다던가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던가 또는 이제 건강보험 재정이 공적 자산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소위 이제 공급자들 또는 이제 산업체들도 이제 건보 재정이 한 52조 이렇게 넘으니까 큰 규모잖아요. 이 재정 가지고 파이 다툼을 합니다. 공적 자산인데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이제 대안이 사실 이제 시민 참여, 이제 가입자의 주권을 회복하는 과정, 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제 힘의 역학 관계를 보면 여전히 이제 불균형한 상태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던 거였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출범했던 단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건강보험 주인은 우리다. 강렬합니다. 그게 사실은 사실인데 사실인데 강렬해. 예, 네, 그렇죠. 건강보험 가입자 일반 국민들이 이제 뭐 제도도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제도는 이제 우리 가족 또 우리 이웃을 위한 제도이잖아요. 이제 그런 공동체 의식 가지고 움직여줘야 되는 제도인데 사실 주인이 돼야 될 사람들이 사실 객체가 되는 그런 약간 좀 부조리한 측면이 좀 있죠. 네. 좀 우리 양희선 선생님이 저 눈빛이 좋겠지만 제가 이 훌륭한 단체 회원입니다. 저도 근데 네. 이런 문구가 있는지 몰랐어요. 회원이시라고요? 네, 이게 좀 이제 늘리셔야죠, 회비를. 잠깐만. 이게 몇 년 되셨어요? 아니, 그래서 뭐 저희 회원이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마이크 수위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다까지만 들리네요. 네. 그래요? 네. 요즘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최근 중요한 통일의 분위기도 있고 하지만
역시 그 전부터 나왔던 것이 역시 이제 문재인 케어라는 단어. 예, 예. 예. 근데 이 내용을 얘기하러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문재인 케어 이거 그래도 약간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셨지 건강보험의 어떤 주인으로서 그 혜택을 더 늘어난 것 이전과 이후에 어떤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지금 변경될 예정인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반 그 시민들이 알기 쉽게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간단하게 보면 이제 의료비로 이제 가계 부담이 너무 심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중증 질환 이제 보장률이 좀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가계 파탄 큰 그렇죠. 병 걸려서 가계 파탄 나는 네네.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노인 인구 증가하면서 1인 가구가 증가한단 말이죠. 네. 노인 빈곤 문제도 네. 있고 또 청년들도 이게 뭐 녹록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병에 걸리면 이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가계 부담을 이제 현격하게 낮추겠다 이런 제도를 그래서 그건 이제 보장성을 높이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과거와는 조금 다른 방식을 채택했어요. 그런데 그 건강보험에서 이제 보장을 안 해주는 비급 영역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부 이제 뭐 미용이나 성형 이런 거는 꼭 보장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네. 그런 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의학적으로 필요하면 다 급여로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이제 제도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게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듣고 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제도죠. 네, 국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건세 이제 건강상생 네트워크에서 예. 당연히 찬성한다 이거군요. 예, 저희는 방향성에 대해서 찬성했죠. 무조건 인기 높아서 그런 거 아니죠, 확실히? 그 이전 사실은 이제 요거는 이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도 마찬가지고 이제 건강세상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인데 시민사회에서 이제 이 비급여 문제를 빨리 급여화로 네. 전면 급여화해라. 이렇게 조각조각 한두 개 행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면 이게 해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면 급여화하라 하는 주장은 한 5년, 10년 됐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쭉 해왔던 주장이라서 그것을 이제 지금 정부가 좀 받았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게 그러니까 네네. 뭐 저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문재인 케어가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네. 그 의사협회에서 굉장히 집단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문재인 케어를 완전히 이 정도 수준이라도 사실 지켜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걸 위해서 또 이제 목소리들이 더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의사협회 네, 에서는 문재인 케어 집회도 하고 네. 청와대 인근까지 갔었다는 뭐 인근에 가는 거야 뭐 가는 건데 그렇죠. 그쪽 주장하는 게 문재인 케어 네. 반대 이유가 반대 이유가 이제 비급여를 전면 급여한다니까 한다니까. 기존의 수입이 떨어지는 거죠. 아, 예. 아니 그쪽에서는 혹시 나 그래도 너무 속보이게 그렇게 말 안 하고 예. 의사 교란 뭐 의협 의료 경영 교란 이런 유로 말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뭐 그렇게 둘러서 얘기하시는데 네. 그건 제가 아니고. 그쪽하고 대변하는 건 아니고 예, 예. 눈빛을 예. 근데 진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맞아요. 사회주의 의료한다. 이렇게 네네, 되거든요. 사회주의 의료. 예, 예. 근데 건강보험제도 운영하는 나라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세상에 사회주의라니. 이제 네. 그 뭐 비급여가 그게 그 환자 입장이나 저기 의사 입장이나 별로 그거 안 좋아요. 이게 신뢰관계를 깨뜨려요. 그렇죠. 예, 이게 지나치게 가격이 비싸고 네네. 그리고 뭔가 효능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것도 예, 그죠. 좀, 그거 왠지 남용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그쵸. 것들이죠. 예. 대부분 또 이제 비급여가 검진율이 높죠. 그렇죠. 검사 예, 비율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관리 영역으로 네네네. 포괄해야죠. 그러니까 관리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건강보험 영역으로 포함을 해서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방식이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가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논의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 자체를 일단 반대하면서 피부의 전면 급여화가 진료의 자율성을 해친다 이제 이런 주장은 좀 맞지 않은 거죠. 그건 지극히 이제 수익성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과 같은 수익 창출 체계를 그대로 이제 유지하겠다 이제 그런 욕심이 있어요. 히포크라테스 선서 내용이 뭔지 모르겠네. 그래요? 예. 네. 저는 그 대학에서 그걸 했죠. 나이팅게일 선서. 근데 기억은 안 나요. 네. 아니 그래 왜냐면 사실 어떤 주식이나 아니 주식이? 저 의료인과 사육진.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왜냐하면 갔는데, 사실 네. 그 휴먼 서비스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철학, 윤리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윤리 강령들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선서도 하고. 근데 사실 지금 내용이 누가 봐도 국민들이 봐도 뻔히 그러니까 환자의 돈으로 뭔가를 취하겠다. 그러니까 오늘도 잠깐 이제 직원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어느 한 분이 귀에서 살짝 이병이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진료 봤더니 대뜸 네. MRI를 찍었대요. 오? 근데 왜 이게 이제 어느 병변이 나오거나 이런 보험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보통의 경우는 안 나오잖아요, MRI가. 그럼 80만 원 나온 거예요, 그냥. 근데 아무 이상 없다. 아, 뇌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면서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 의사분이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뭐 초음파 검사나 이런 것도 되게 쉽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게 이게 필요한 검사만 하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 필요성을 이제 그 관리 영역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렇죠. 의사 개인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의사 개인이 환자 대리인 역할을 명확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게 윤리적인 책임이고 이게 자본주의 사회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게 돈을 자꾸 창출하는 욕심은 또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의사협회가 이제 그 나와서 집단 행동하는 부분 일정 부분 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건강보험이 잘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대형 병원들이 독식하는 구조예요. 그렇죠. 예. 그 큰 병원들 있잖아요. 예, 대학병원들 큰 병원들. 네네. 이 문제형 케어를 하면 이게 그 비급여를 전면 급여하겠다고 하는데 상당 부분 그렇게 되면 이게 대형 병원들 배를 또 불려주는 또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대형 병원이만 예. 잘 될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로 거기서 하는 행위들이 네. 예, 포함이 되거든요. 그 상대적으로 개원이들 중에서 볼 네네. 때는 이거는 이제 뭐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은 진료를 해서 예, 써서 상급으로 예. 보내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복잡한 얘기인데 네네. 이게 의원은 의원 역할을 잘 할 그쵸, 수 그쵸. 있도록 해주고 네네. 대형 병원은 또 대형 병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네. 이게 막 혼재되어 있어요. 서로 다 경쟁을 하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제 이 구조부터 정확하게 잘 잡아주고 그다음에 보장성 대책이 나고 이제 그 제도가 시행이 되면 그 의원급에서도 이제 본인들이 하는 고유한 행위 중심으로 보상 수준을 적절하게 이제 보장을 해주면 그걸로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소위. 이제 그런 건데 그런 위기감이 있긴 있을 거예요. 있긴 있겠으나 그러나 좀 이중적인 그렇죠. 태도를 보이는 거죠. 사실은 이제 건강보험을 보장성 대책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비급여를 대폭 존치시켜라 이제 이런 주장도 잘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정부랑 협상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집단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네, 의협회장. 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행보가 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또다시 의심하는 거는 이 제도의 본질과 관계없이 이 제도를 이용해서 건강보험 급여 영역 안에서도 자기들의 보상 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 좀 검사나 이런 건 네, 유연하게 네. 열어둔다거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의사협회가 건강보험 운영의 방식 관련해서 몇 가지 진단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원에서 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잘 투자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OECD 국가 중에 국민 의료비가 경상 의료비가 한 7%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건 좀 상향 조정해야 된다. 저 OECD 평균 정도로 네. 12%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상향 조정해달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결국은 그 이면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그만큼 재원을 충당해서 보장성이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수가부상과 결부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의사 직종이 정말 이게 그 패권적인 권력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패권적이다. 그 대형병원 독점을 얘기했는데 또 전체 이제 보건의료 영역에서 보면 의사들이 독점하는 영역이 커요. 전체 수가 파이의 36%는 의사 직종이 가져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36% 작지 않네요. 작지 않죠. 뭐 간호사 수가 더 많죠. 그렇죠. 네. 훨씬 많죠. 간호사들 노동 가치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직종의 노동 가치 평가절하되는 부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사들이 그렇게 하려면 당신네들 노동 가치 입증해라 그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 제대로 안 하고 이제
그 위임하는 행위들도 굉장히 많고 뭐 이제 저도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비판할 때 그렇게 얘기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지점이 이제 뭔가 기득권, 이제 제도권에서도 기득권이고 또 이게 또 권력 집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파워 가지고 자꾸 경제적인 이윤 뭐 그런 것들을 자꾸 보상해달라고 이제 요구하는 것이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너무 자기 시인들의 이익만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아니 뭐 우리 그 대표님 얘기 듣고 보니까 이거 전망이 좀 뭐 어떻게 타협점이라든가 이거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물론 그 의사협회하고 다른 단체가 입장은 틀리지만 전반적으로 의사협회 완강하게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협상이 어떻게 될지.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 시민사회 쪽에서 이제 입장을 발표했고 그리고 이제 복지부가 네. 단호한 태도를 보여라.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끌려가지 마라. 끌려가지 마라. 이제 네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냐.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근데 복지부가 얼마큼 단호한 태도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협상에 이제 그 장은 만들어져 있고 의정 협의를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경제적 유인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문재인 케어로 한 30조 지금 투입될 걸로 지금 그렇게 좀 거칠게 추계한 수치이긴 해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의사들 달래느라고 또 비용이 또 투입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하게 좀 사회적 합의가 좀 돼야 될 텐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 어쨌든 그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에 의사도 이제 한 건강에 관련된 예. 보건집부의 시민단체, 뭐 건강센터 네트워크도 다른 단체들, 환자협회라든가 여러 가지 또 다른 의료인들 같이 다 모두 포괄해서 이제 그래도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그 향후 이제 그런 모임조차도 이제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가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아까도 건강보험의 주인은 우리다. 네. 그런 선언을 하면서 저희 단체가 출범했다. 근데 그거 계속 말할 때마다 나 감동. 좀 감동아. 건방지죠. 주인세요, 아니. 주인세요? 그걸 외치는 당이 제가 네네네. 회원이라니까 이 사람이 진짜. 근데 그런 건데 제가 그랬는데 이제 그 사회적 합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게 제도를 운영을 하려면 자기 것만 주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다들 그렇게 하면 이거 수렴점을 찾기 어렵다. 그리고 이건 공적 자산이잖아요. 우리 가족, 또 아까도 얘기했지 우리 이웃의 자산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급자, 정부, 그다음에 국민 이렇게 해서 약간씩 위험 분담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도가 안착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보장성만 돼서 그러면 그 의료계가 또 피해를 보냐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또 보장성이 강화되면 그만큼 또 수입이 또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이 보장성과 결부시켜서 여러 가지 또 제도 개선해야 될 것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개원이가 의원이 네. 제대로 이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지원해줘야 되는 이제 그 의원의 고유의 역할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 변화들도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위험 분담을 좀 서로 해야 되는데 재정에 대한 위험 분담은 국민들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미. 예, 하고 있죠. 보험료. 예. 그다음에 재정 그런 제도를 또 관리해야 되는 또 건강보험공단이 또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공급자들이 얼만큼 위험 분담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지점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완강하게 표현이 되시는데요. 걔들 너무 싸가지 없어. 니들 일도 안 하고 말이야. 우리만 부담하고. 병원 협회는 별다른 의견을 내고 있진 않은 건가요, 그럼? 병원협회. 협회는 이득이 될 거예요, 아마. 이게 그래서 보장성이. 전혀 병원 협회가 나오진 않았어요. 병원 협회도 따로 있거든요. 의사협회도 병원 있고. 다른 직능 단체들도 반대 네. 의견을 피력하지는 않았죠.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간호사 그 면허증 딴 지 좀 오래됐잖아요. 병원에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오래됐어요? 근데 개원을 하면 어쨌든 뭐 몇천 이상의 어떤 소득을 가져가죠. 근데 그 주로 이제 그 개원이들이 그러니까 로컬 의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법적으로 뭐 간호사 채용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강화되었지만 실제로 이제 조무사분들이 되게 많은데 급여가 10몇 년 전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까? 예. 진짜 낮아요. 예. 급여가 음. 엄청 낮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그 다른 그런 이렇게 의료직이나 뭐 이렇게 기사분들이나 이렇게 스태프들이 엄청 낮은 급여 속에서 또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보다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또 보건을 직종에 계신 분 말고 다른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좀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그런 거기에 정서들을 부는, 조금 봐가면서 좀 네네네. 자기 주장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아니 왜냐하면 의사들은 계속 그러니까 어떤 기존의 어떤 소득 구조를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점점 늘어온 것도 있고 수가는 당연히 조정돼 왔고 예. 국민들은 건강보험료가 계속 올라갔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돈을 벌어가고 이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은 사실 의사거든요. 거기에서 병원의 의료 관계자들이 별로 더 소득이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가 다른 영역보다 좀 많이 낮은, 그러니까 병원급 빼고는 많이 낮아요. 되게 낮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의사의 소득도 정말 10년 동안 안 늘어났나? 저희 집안에도 좀 의사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러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지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라든가 큰 이슈가 많잖아요. 그래도 이 협상이 어느 정도쯤에 다시 재개가 되거나 분위기가 올라갈지. 네, 그 의사협회랑 그 정부하고 하는 협상은 25일부터 재개가 됩니다. 네, 그 전에 좀 중단이 됐는데 그 협상을 시행하기 전에 이제 집단 행동을 한 거죠. 그럼 뭔가 이제 다른 그러니까 목표하는 요구가 있겠죠. 이제 그런 걸 관철시키기 위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한 200만 원 때문인가요? 병원비 때문에 자살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해서는 그런 그 자녀분을 죽이고 요즘에 그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도 그래서 돌봄 서비스나 이제 의료 영역으로 많이 넘어오지 못한 경우에 공적인 영역에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같이 동반 자살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이렇게 뭐 그 환자분을 그러니까 죽이고 본인이 자살하시는 그렇죠. 이런 형태 취하는 네, 경우가 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그 수명은 늘어나고 건강 문제는 더 많이 발생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한쪽에서 굉장히 이익 집단으로서 활동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게 좀, 아쉬움인데 네네. 이제 조금 생각을 의사협회 좀 바꾸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대화하고 시민사회 쪽에서 얘기하는 이야기도 좀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서 아까 뭐 사회적 합의, 협의 그런 얘기했는데 이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그런 협의체가 굉장히 취약해요, 사실은. 그 의사결정 구조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 만한 구조가 굉장히 취약한 거라서 그런 대화들을 좀 많이 해 나가야 되는 것도 숙제일 것 같습니다.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건강생산 네트워크가 이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한번 그 몇 가지 일단 다른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듣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예. 근데 이런 질문하면 제가 잘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네. 이게 잘 자랑을 못하는 분들이 좀 그거 있어요. 있어요. 예, 네네. 자랑 잘 못. 자랑해 주셔야 돼요. 네. 뭐, 저 이상호 한때 건세였던 이상호 저는 뭐 아니 왜냐면 제가 한 네. 10년 전쯤에 이 단체를 접했어요. 10년 전이나? 네, 10년 전에요. 저 훨씬 네. 의료인으로 주식이? 그러니까 애매한 영역으로. 네네. 근데 제가 그 관련된 건강과 관련돼 있는 NGO에 잠깐 있었을 네네. 네네. 때 이 건강세상 네트워크랑 같이 이 연대에서 하는 활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책 회의에 한 번 갔었고 강연을 같이 들은 적도 있었고 했는데 네. 그때는 이 단체가 그때도 10년 전에도 엄청 저한테는 굉장히 크고 되게 전문적인 그런 단체로 되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낌은 되게 멋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있었던 데는 되게 작은 데였고 작은 데였고 하나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좀 단체였기 때문에 네. 네. 근데 10년 전 얘기고 네. 지금은 이제 저희 단체뿐만이 아니라 네. 건강보험이나 이제 보건의료 쪽에서 이제 그 관여하면서 이제 운동하는 단위들이 네.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저희는 별로 이렇게 많이 잘 못해요. 요새 잘 못해요.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대표 주자 아닙니까? 네네.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건강 세상은 우리가 네트워킹에서 만들고 있어 이런 거 아닌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해야죠. 네. 아니, 너무 겸손하시 대표님. 저 맨 처음에 제가 회원 갔을 때 누구의 그 유인에 의해서 들어갔긴 했지만, 맨 처음에 놀란 게 뭐냐면, 네. 같은 생각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아니 이렇게 회원이 많았으면 아니 사실 회원 규모도 몰랐고 근데 어. 여기서 그때 접했을 때는 하는 그런 사업이나 그런 기피들이 되게 제가 이제 NGO에서 간지 이제 그쵸, 간지 얼마 안 공무원도 돼가지고 막 있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애 있구나. 왜냐면 이제- 다 영세하고 조그맣고 뭐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가지고 네네. 그랬었거든요. 예. 그 맨 처음에 유인하신 분 생각해서 이거 좀 네. 가난한 분 아닌가 해가지고 가입했더니 이거 못해. 그래가지고 근데 활동이 워낙 액티브하니까 네네. 이걸 못 끊겠더라고. 그러니까 15년, 1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이제 이게 자랑질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는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단위들이 없었어요, 사실은.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관점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시민 입장에서 환자 입장에서 뭐가 잘못됐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지금 보장성 대책껏 뭐 굳이 연계시키자면 3대 비급여, 선택진료비, 그 다음에 병실 차액, 네네. 병실료 너무 비싸잖아요. 네. 상급병실. 식대, 그때 또 식대였어요. 식대가. 식대. 네. 식대 급여했다고 또 말이 많았는데 하여튼 밥값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또 이게 다 부담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폐지하자, 뭐 급여로 하자, 뭐 그런 선택진료 폐지 운동 한 10년 정도 쭉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관에서 그 환자들한테 이게 근거도 없이 위법 행위를 하면서 비용을 더 부담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건강보험에서 급여해주는. 네. 이런 것들을 적발했죠. 네네. 그래서 한 10년 전에 혈액 검사비, 뭐 그런 이중 청구, 뭐 이런 표현들인데 환자한테도 받고 네네. 또 건강보험 급여에서도 돈 받고 이런 것들 적발해가지고 의료기관 병실 막 공개해서 난리치고. 심평원에서 일하셨으니까 그런 건 잘 잡아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거는 그냥 환자들이 직감적으로 잡아낼 수 있어요. 네, 꼭 그런 거 아니고 네네. 특히 이제 암 환자들인지 그분들은. 근데 그때부터 이제 진료비 세부 내역서라는 네네. 것도 처음 알았고. 맞아, 네. 그때 이슈가 됐어요. 네, 진료비 영수증도 제대로 봐야 되겠구나. 그쵸, 그쵸. 그리고 진료비 영수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료비 세부 내역서. 그래서 각 행위 항목별로 쭉 이렇게. 네, 그래서 프린트해 달라고 한 이만큼. 네. 그런 거 하나하나 보면서 뭐 체크하기도 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옛날에 안 했던 거였어요. 환자 스스로 이제 자기가 네. 있는 걸 알 권리를 보고 그렇죠. 자기가 네. 내가 내 건강에 대한 문제인데 네. 왜 내가 모르면 그렇죠. 어떡하냐 이거죠. 그리고 약값도 이제 이제 자랑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요. 좀 잘하고 별로 있어요. 자랑하지 안 들려요, 대표님. 근데 희생 같아 희생. 네. 근데 약값도 인하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값 인하는 정부만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또는 이제 제약회사가 우리 약값 인하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는 없겠구나. 그런 경우는 그쵸. 없겠지만 우리 약값 올려주십시오. 이제 이런 요구들 하고 이제 가격 조정은 어쨌든 정부나 제약회사 이렇게만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건강보험 가입자도 일반 시민도 환자도 이거 가격이 너무 불합리하게 비싸니 내려달라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10년 전에. 네, 그래서 저희 단체 만들어졌을 때 글리베 약값 네. 투쟁, 개병. 네, 거기 계기가 됐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단체 와가지고 이제 폐암 치료제 약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거 낮추는 약가 조정 신청을 가입자가 처음 해봤죠. 그래서 그거를 정부가 받아줬어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고 해보니까 좀 비싸더라고요. 비싸게 줄 근거도 이렇게 좀 미약하고 가격을 높게 책정할 만한 근거도 미약했고. 그래서 가입자가 여기에서 약값을 인하시켰던 뭐 그런 것도 좀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뭐, 건강보험의 어떤 주인 의식, 그렇죠. 사실 그 주체로서의 그 그렇죠. 예, 네. 권리를 좀 일깨워 주신 권리를- 거잖아요. 다. 네, 그런 같이.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민원이 주로 이제 저희들은 이제 활동의 근거가 됐던 거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민원들이 잘 안 들어와서 저희 단체가 잘 못하고 있다. 이제 요즘 안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좀 이미 안정화돼서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제대로 못해서 민원들이 잘 안 들어. 하여튼 그래요? 뭐 안정화된 부분도 있겠으나 또 네. 이제 새롭게 이제 국민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이제 고충이 있는 부분들 저희가 잘 발굴해서 또 해야죠. 예, 예. 겸손하게 말해봤지만 결국은 제약회사하고
이제 그 그 싸움이 재밌었어. 이겨서 재밌었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제약기사라 그게 대단한 건 틀린데 네. 그 제약기사 변호는 김현장 뭐 그러면서 막 거의 크잖아요. 네, 그죠. 김현장을 이기신 거예요? 김현장이 이겼죠. 김현장이 이기면서 며칠 그 승리감에 이제 이렇게 도취되었던. 자랑하실 만한데요. 그런 것도 있어요. 김현장 그분 어디 가신 거 아니야? 이거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야 이거 진짜 작은 것 같지만 그게 깎이는 순간 이게 그냥 자기가 벌 수 있는 게 팍 깎이는 건데. 네. 근데 그런 싸움을 해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큰 구조가 바뀌었냐? 이제 그건 아니고요. 여전히 이제 제약사라고는 높은 가격 우대를 요구하죠. 건강보험재정 아까 52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적지 않은 구조거든요. 국민 의료비로 보면 한 103조 규모입니다. 이게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산업계 쪽에서 이해관계가 긴. 네네. 그래서 빨리 의약품을 조기에 시장에 진입하게 만들어달라. 그래서 규제 없애달라. 또 건강보험 쪽에 빨리 급여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좀 가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환자들 입장에서는 빨리 급여가 돼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본인들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대로 악용하면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구조는 그런 규제 완화는 더 심화됐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한두 건의 사례 가지고 싸움을 이긴 경험은 있으나 그렇다고 이제 구조가 바뀌었냐 이제 그렇지 않은. 하여튼 지금 이제 저희 단체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금 시민사회 영역 또 노동단체 등등 해서 그런 이제 견제 역할을 잘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더더욱 연대 운동이 더 중요한 시기이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의제 발굴이 다양한 네. 데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건강보험 얘기할 때 사실 미국을 많이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 세계가 되게 잘 돼 있다. 그게 이제 국민이 세뇌당하듯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복지국가랑은 비교를 잘 안 해요. 네. 안 하고 이 미국이랑 우리보다 잘 사는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계속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 측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분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이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고 왜냐하면 사실 그러니까 암 환자나 동일한 질병을 가지신 분들은 목소리를 내기 요즘 한우회나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져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공통의 욕구가 있으신 분들인데 목소리조차 내기 힘든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영역에서 목소리가 이제 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내기가 또 쉽지 않지 않나. 또 생각도 들고. 예. 그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고요. 이제 그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큰 조직도 아니고 뭐 이렇게 회원이 이렇게 많은 조직도 아닌데 저희가 이제 기반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런 일반 시민들의 민원,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이 한 명, 두 명 모여서 연대체로 꾸려나가는 이제 이런 게 저희 기반이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건강보험도 그렇고 이제 복지제도도 그렇고 실제 수혜를 받는 또 권리로서 이제 그 당당하게 요구해야 될 분들이 사실은 이제 객체화되고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각적으로 다 그런 진단들을 좀 해야 되고 사실은 그게 사실은 이제 제도를 이제 왜곡되지 않게 공동체성을 잘 확립해 가면서 모두가 이제 혜택을 보고 우리 것이다,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그런 인식 전환들이 잘 가능하도록 이제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잘 내기 어렵고 그걸 대변하는 단위들도 꽤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것이 진짜 정책 집행 과정이나 그런 쪽에 과연 얼마큼 개입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숙제. 예, 그리고 특히 건강보험 보건으로는 더 심하다. 그렇죠.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으면 사실 힘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그렇죠. 보니까 이제 지금 시점이 또 아까 말했던 이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뭐 사회적 문제도 있지만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더라고요. 뭐 지방선거에 뭐 각 후보가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쪽 운동에서는 이제 어린이 병원비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요. 혹시 그 뭐 관련돼서 지방선거 되면 보통 단체에서도 이제 그 어떤 공약이 있고 어떤 공약에 대한 평가를 좀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대표님 생각할 때 이번 지방 정부가 이런 것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공약 예. 그런 거 혹시 있는지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공약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네. 준비하고 있는 게 응. 하나 있는데 그래서 저기 건강 격차 지역 네. 간의 이제 건강 네. 불평등 문제고 이거는 뭐 계속 문제가 됐던 거예요. 뭐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고 저런 방식으로 보여주고 다양한 통계 수치가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변화되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 격차를 어떻게 줄일 거냐, 건강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줄일 거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이번 지방선거는 그런 이슈를 좀 지역 단위로 좀 던져보려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네, 하여튼 뭐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해보려고. 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작년에 어떤 학회에 갔어요. 학회요? 네, 학회에서 어디 학회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거기 학회에 양쌤 갔는데 여행 가는 얘기 맞는데 학회 아 가는 그래요. 얘기 저 가끔 아주 1년에 한두 번씩은 그러네요. 주식 학회 아니야 주식 학회 아니야? 학회를 가는 거기에서 그 AI나 4차 산업혁명 거기에 대해서 주제 이슈였어요. 이제 복지 영역이었겠죠. 복지 영역이 나오는데 의사가 나왔어요. 교수가 병원에 있는 과장 아무튼 뭐 교수라는 직분 뭐 달고 있으니까 과장은 그래서 하는데 그 얘기가 원격 진료를 얘기를 하면서 이게 농어촌 지역이나 이런데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은 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때 제가 S사가 그걸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어이가 없었던 게 그러면 사실 농어촌 주민 지역은 1차 의료나 그러니까 접근성을 더 강화해야 되지 어디 80대 90대 어르신들이 가서 보고 해야지 원격 진료를 어떻게 하고 언어적으로 얼마나 표현할 것이며 그 굉장히 모호한 신체 증상이 되게 노인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플로어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다 그 수긍하고 얘기하는데 좀 그 화가 나는 거예요. 접근성을 더 강화하는 측면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원격 진료 시스템으로 인해 혜택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시장이니까. 네. 그런 게 있고. 근데 사실은 좀 지적하셨듯이 그 이제 그 농어촌 지역, 네. 이제 대부분 이제 노인들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집에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분들 케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의료 취약 지역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중보건이나 이런 그 아니면 공공의사 이렇게 파견하는 형태로 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방법은 전혀 이제 논의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제 그 시장 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불필요한 이제 의료비가 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뭐 AI가 이제 그 의료인을 대체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네. 그러니까 AI가 의료인을 대체할 것이. 근데 그 말을 듣고 순간 그럼 대체 광고를 봤더니 대체 안 하는 게 없더라고. 뭐 자동차도 대체할 것이다. 먹고 게임도 대체할 것이다. 그러니까 막 서로 게임 해가지고 뭐 전날 바둑도 나오고 하니까 그럼 대체 안 하는 게 뭐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지죠 이제. 각각이 들으면 와 혁명이다 했는데 다 듣고 보니까 그럼 뭐 대체 우리가 대체 안 되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왠지 좀 뻥 같은. 뻥이 있어요. 그 의료 쪽도 보면 AI도 일정 부분 뻥이 있고요. 3D로 뭐 진단하는 방법. 3D 진단?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첨단 의료 기술 이렇게 돼 있어요. 무조건 첨단. 네, 첨단 의료 기술인데. 이게 업체 쪽도 이 시장은 이렇게 크게 확장될 것으로 예측하지는 않아요. 지금 몇 개 업체들이 지금 이제 그렇게 시장을 지금 시장지에서 흐트리고 있는데, 이제 정부가 거기 편승을 해서 첨단 의료기기 같은 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시키고 이외에는 건강보험 급여하도록 해라. 이제 그렇게 규제하나 기조를 그렇게 갖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뭐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또 의료인들한테 몇 명한테 물어보면 이게 뻥이 심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것들을 마치 오늘 들었는데 뼈 나이를 측정하는 뼈 나이. 예, 그게 무슨 AI가 있대요. 뼈 나이를 측정하는 AI. 근데 그게 뼈 나이는 왜 측정을 해야 되는지 내가 잘 몰라서 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애들 키가 커야 되니까 이게 성장판 등등 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나인 그렇죠. 거예요. 골밀도 이런 게 아니고. 하여튼 이제 그런 거 판단을 해서 이제 애들을 키를 키워야 되니까 그 적시에 무언가 의학적으로 뭔가 개입을 해야 되는. 그래서 뼈 나이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이 시장이 또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다 비급여인데 사실은 음. 이제 이런 게 이제 돈이 되니까 이게 사실은 실효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근거도 확립되지 않은 이제 이게 참 그러면서 이제 포장은 첨단 의료 기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정부가 이런 걸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것을 어차피 신의료 기술이라든가 네, 치료법이든 의료 효과라고 해서 예, 아직 평가되기 전에 예. 들어오니까 당연히 비급여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뼈 나이를 측정하는 순간 당신은 이제 그렇죠. 뭘 혜택이 있을 것이다. 근데 예. 문제는 그런 거잖아요. 뼈 나이만 측정된 거지 혜택이 뭐가 있는지 예, 예. 그런 건데. 네, 그거 뼈 나이를 과연 제대로 측정하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쵸. 네. 그래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어쨌든 애들 키가 컸으면 좋겠잖아요. 네, 키 컸으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시장이 있는 거죠. 그 수요가 만만치 않으니까. 염려나 걱정 있는 그렇죠. 시장을 거꾸로 의료로 마치. 그러네요. 정확하게 잘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 예, 예. 원래 모든 불안감, 할 때 공포. 불안감, 공포를 조성하면 그러네요. 사람들. 그래서 예. 공포 영화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야? 뭐 공포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어떻게 보면 불안감을 예. 자극하는. 네, 불안을 자극하는. 성장 호르몬 여전히 되게 많이 맞고 있어요. 네. 아, 성장으로. 그러니까 네. 지금 성장 못하면 키가 안 큰다 이러니까 예, 그렇죠. 한번 예, 예. 진단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거예요. 내 아이만 작으면 그거랑 부모로서 다 맞는데 스트레스. 나만 못 맞춰주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몇십만 원씩 하는 걸 계속 맞추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이미 우리 옛날 되게 오래전부터 그 유행이었잖아요. 그 나왔잖아 성장 호르몬이. 그럼 지금 평균 신장이 엄청 커야 되거든요. 아, 성장으로만의 영향이에요? 아니 커야 되는데, 커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그 있었나 그 약적인 그렇죠.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나. 그렇죠. 지금 예. 영양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좋아지니까 맞아요. 점점 크게 더 커지는 결정적으로 건데 있지. 예, 그 부모들한테는 아직까지도 그게 이제 예. 신년처럼 예. 조금만 작으면 몇 살 때 맞춰야지. 예. 그 이렇게 있어요. 당연히 키 작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근데 키가 작다고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키가 하여튼. 종아리 그 늘리는 수술도 하잖아요. 웬일이니? 아 그러면 그 되게 많은 다양한 그러니까 뭐 시기마다 지금은 이제 문재인 케어도 그랬고 이제 지방선거도 뭐 앞두고 있고 뭐 대선이 오면은 뭐 또 그러고 총선 때 따라서도 어떤 뭐 성명도 계속 발표하시고 5월 16일 날도 보니까 이제 기자회견 하시고 더 보장성은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하셨는데 실제로 그 되게 다양한 요경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조직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갑자기 실제로 규모를 역시. 네, 저희 아니 회원 뭐 수는 그 안 밝히셔도 되고요. 회원 수는 1,000명. 아, 1,000명이고요. 돈을 내는 회원은 회비를 내시는 회원은 한 700여 명. 1인당 평균 회비는 10,000원. 네. 예. 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 아니. 저희는 이거 좋아해요. 그렇게 하고 되게 저희 생각보다 적은데요? 네, 응. 저희 상근자는 네. 5명. 그다음에 이제 그 몇 가지 사업은 그 회비가만 가지고는 그쵸.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네. 몇 가지 사업은 이제 프로젝트 비슷하게 예를 들면 아름다운 재단하고 지금 건강보험 생계형 체납자 문제 계속 문제 제기하고 네네. 있거든요. 좀 너무 어려우셔서 보험료도 못 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데 하여튼 그런 사업들은 좀 민간 쪽하고 같이 사업 연결을 해서 인건비를 보전받고 네네. 사업을 진행하는 이제 이런 방식들을 선택하죠. 근데 그 사업이 끝나면 이제 2명은 어떻게 먹고 살려야 될지 또 제가 또 고민해야 돼요. 대표로서의 또 이게 고민. 네. 또 왜냐면 이게 연대 활동하고 나면은 저희 아시잖아요. 그런 그 분담금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할 때도 사업 당연히 그 운영비나 관리 운영비도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네. 상근자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정말 취약한데 그 네. 재생산이 안 되는 붙잡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배우고 많이 경험하고 아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해서 할 수 있겠구나 할 때 그만두는 분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제 네. 네. 대한민국의 그건 뭐 건강- 저희 단체만 그런 건 아니고 다 더 약한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 네. 내만북도 내용먹으면 이쯤에서 우리가 퀴즈를 한번 배울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은 어떤 퀴즈를 내시겠습니까? 퀴즈를 지난번 내면, 네. 지난번 혹시 정답 맞추신 분 있나요? 아니요. 어려웠나 봐요, 문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자는 없으셨고요. 네네. 어, 이번에 네.
지난번 방송은 이제 박원순 시장의 그 서울 그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한 그 7년 평가를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하나 단어가 단어? 줄임말로 들어가 있던 게 있었어요. 네네. 바로 찻동. 찻동. 네네. 저희 네. 요즘에 많이 줄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찻동 네. 정확한 이름 명칭은 무엇인지. 동자 들어가니까 동호가 들어갈 것 같은 살짝 들리긴 한데. 네. 동사무소. 동사. 오. 비슷해. 오. 네? 오, 비슷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야, 이제. 네, 그래서 그거를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네네. 양질의 도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일이니? 혹시 듣고 한번 응시해 주세요. 너 여기 보니까 제가 주변에 듣는다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응시는 안 하더라고. 그게 왜냐면 다른 분 받으라고. 그런 분이 있어. 그래서 아니 그냥 해도 되는데 했더니 제가 한번 받았대. 한 번 받으셨대요? 그래가지고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당신이었단 말이야? 내가 그러지. 많아요. 네네. 아무튼 그랬다라는 거죠. 꼭 한번. 대표님도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디만 좀 다른 걸로 이렇게 김준현 하시지 마시고. 네, 다음번 회차의 퀴즈니까. 네. 네네. 저도 사실은 제가 그걸 이름 바꿔서 네. 사실 댓글 달고 싶지만 양심상 아, 못 하고 있는데 게스트 나오셨던 게스트 분들 중에서도 이후에 방송 본인 방송 말고 네. 다른 방송 이렇게 하시고 그러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선물 이렇게 드린 적도 있긴 해요. 네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이제 직원분들이 이제 관심이 진짜 있다. 네네. 라고 하면 예. 저는 사실 되게 비민주적으로 몇몇 직원들한테 강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그러실 것 같진 않으세요. 후반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2003년 그래가지고 지금 어렵게 시작했지만 의미 있는 운동을 지금까지 꽤 오래 해오셨어요. 제가 봐도 제가 옆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의료계는 거의 뭐 복지 영역은 거의 뭐 여야가 없을 정도로 뭐 진짜 뭐 평화의 좌우가 없다고 그런 말 정도라 복지 영역이 거의 공약이 물론 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있지만 거의 근접하게 붙어 있어요. 전 전부터 복지국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 공약 보고. 근데 박근혜 그 당시 대통령 후보 때부터는 완전히 뭐 심지어 이게 여당 공약이야 야당 공약인도 모를 정도로 뭐 보니까 뭐 더 많은 걸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와중에 이제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그 지금 이 단체에서 하는 게 쉽지도 않은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 단체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든가 네. 앞으로도 이제 건강권에 관련된 걸 하고 싶을 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가? 하지 마라? 설마? 하지 마! 이거 니네들 들어오지 마 힘들어. 있어요. 저희 자원활동 하시는 분들 실제로 있고. 네. 근데 이분들이 오셔서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뭐 가지고 있는 관점, 그다음에 이제 운동 방식 이제 그런 것들을 보아왔으니까 네. 한두 달 자원봉사 하다가 한 6개월 뭐 1년 그렇게 뭐 매일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가끔 오면서 네네. 같이 활동 같이 하고 계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나가서 다른 직장 가서 잘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같은 보건의료 영역의 직장인데 네네. 가서 그 직장 가서 괜히 문제 제기하고 막 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하지 마라. 네. 건강세상 네트워크가 괜찮다라는 거 좋아요. 이런 거 좋아. 그러니까 다른 보건의료 쪽에 다른 뭐 연구기관, 뭐 병원 그런 데 가서 잘 적응 못 하더라. 하여튼 뭐 그냥 농담삼아 한 얘기고요. 저희 단체 오셔서 저는 이렇게 그 활동가를 길러냈으면 좋겠어요. 활동가를 길러낸다. 네, 네. 예, 전 그런 욕심이 있는데 이건 조직적으로 다 고민해야 되는 저희 조직 차원에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데 젊은 활동가가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테니 언제든지 문 두드려라. 이제 그런 제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그 하나가 또 그러니까 조직의 비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앞으로의 건강권을 위한 어떤 건강 보장을 위한 그렇죠. 활동가들. 네. 사람이 네.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사람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운동하면서 사람이 자꾸 모일 수 있도록. 네. 그럼 보건의료 관련돼 있는 분들만 자원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사회복지 하시던 네. 분도 오셔서 자원활동 하시죠. 네네. 갑자기 눈빛 커지는데요? 아니요 이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방송하기 전에 네. 뭐, 혹시 직장 옮기시세요? 대표님 이거는 일단 뭐- 물론 학생은 아니시지만 좀 더 사람을 알아보고 하시는 게
저랑 같이 일 안 해봤잖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 사람을 관련된 내용 참 의미 있는 내용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이 보험에 대해서 당사자인 국민의 의견을 대려해 준 것 같거든요. 시간이 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 끝났다고 옆에서 그 단체를 거쳐간 유일한 제대로 된 활동가일 수도 있는. 맞습니다. 훌륭한 활동. 거쳐갔어요? 그럼요. 일했었어요 여기서? 예, 그럼요. 왜 이적해? 이적에. 왜 이적했는지 네네. 저도 대화목으로. 헐일에서 보면 잘렸다 뭐 이렇게 최초로. 아니면 스카웃? 오건우 위원장님한테 스카웃. 스카웃? 스카웃 됐답니다. 누구요? 김종명 네. 팀장님께 스카웃 되신 거예요? 어제 통화했었어요. 그렇죠. 네. 후회하더라고. 왜요? 자기 인생에 크나큰 후회하신다고요? 실수가 두 개 했는데 내가 병원을 그만둔 거라. 네네네. 그럼 혹시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 팀장님과 별로 사이가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으신 거죠? 넘겨서. 그럼요. 사람을 토스했잖아요. 그럼요. 문제가 되시는. 매년 그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어떤 거 참여하는 거에 대한 그 메일이 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 또 돈이 아니더라도 경험 네네. 하려고 하는 것도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다른 네. 거에도 메일은 좀 봅니다, 계속. 혹시 후원하는 단체가 여기 한 곳은 아니죠? 저요? 더 꼼꼼히 보시는 것 같아서. 아니 그거라도 안 보면 왜냐면 항상 보면서 그래도 네. 최소한 자기가 멤버십이 있는 데가 네.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내가 더 관심이 가거나 아니면 이건 나 방향이 틀려 네. 잘못됐어 문제 제기를 그렇죠. 하거나 네. 해야 된다고 우리가 주인인데. 그럼 여기는 맞습니다. 좀 이렇게 맞잖아요, 코드가. 그래요? 네, 맞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요? 네. 속해 있는 정당의 그 노선과도 맞고. 그래요? 후원금을 늘리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맞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네, 우리 어머니가 이 사실 알면 나 진짜. 그래서 아까 뭐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건강보험의 어떤 주인 그이라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내가 주인이다라는 사실 생각을 별로 안 했고 나 급여에서 그냥 공제되는 거니까 보험료 올랐으면 또 올랐네? 라는 그냥 정도?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이제 병원을 막 단일 1년에 한두 번? 감기나 이런 거 외에는 사실 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이렇게 출연하신 분들 중에서도 한 분이 무상 의료 논쟁에서 우리는 절대 이게 무상이 아니다.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그 본인 부담금이 현저하게 낮아져도 이거는 무상 의료가 절대 아니다. 그런 그 용어조차가 잘못된 거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다른 또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고 제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또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한 게 가장 첫 번째 그 단체를 소개하시는 부분에서 모든 사람에게 건강한 권리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사회복지를 이제 10년 넘게 이렇게 하면서 그 의료적으로 이렇게 취약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났잖아요. 그랬을 때 특히 이제 노인, 장애인 이 부분이 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수급자이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정말 거기에 껴있는 그 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너무 우리 되게 잘 돼 있다고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비교 잘 돼 있다고라고는 하지만 지금 같은 체계에서는 돈 많으면 상급병실 가고 간병인 쓰고 검사 이것저것 다 하고 1억 줘서 내 건강하게 바이오 지금 산업 엄청 지금 그 탄력받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명 늘리고 건강하게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더 이렇게 심화되기 전에 제 바람은 건강세상 네트워크에서 더 모든 사람에게 건강한 권리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힘드시지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건강세상 네트워크 제가 이제 가끔 단체가 나오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도 후원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 하셨다. 건강세상 네트워크를 이렇게 치시고요. 들어가면 후원 안내가 다 있고 의료나 보건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도 활동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방송을 이제 듣게 될 저희 그 직원 중에 한 명 최정현 여기 작업지로사거든요. 여기도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도전해봐라. 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싫어할 거예요. 이름 얘기했다고. 아니 방송에서 이렇게 그냥 내려꽂아도 진짜 이력서를 집어넣어라 이거. 아니 그건 아니고 자원활동. 더 배울 수 있는 저는 이런 활동들이 되게 배움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호명된 분은 신속히 많은 생각을 꼭 해주시고.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기억력 강하신데 큰일 났네.
기억이 별로 강하진 않은데 이번에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건강생활 네트워크에 관련된 내용과 문제행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는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아니면 또는 이런 걸 더 앞으로 하겠다. 그냥 평소에 지금까지 저희 단체가 했던 활동은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 안에서 더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건강보험 지킴이, 건강권 지킴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시민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그 분야가 그 교육, 의료 이 부분, 이 인간 그 사람의 삶에 네, 끼치는 것 중에 가장 또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 중에 한 부분을 그러니까 10년 이상 그걸 이끌어 오시면서 또 계속 목소리를 내주시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드리니까 제가 무슨 말을 못했어요. 김주현 건강생활 네트워크 대표님 오시고 아까 했던 말, 출범할 때 말, 건강보험의 주인은 우리다. 이 말을 남기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아신 프로듀서 이상호 제작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